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약을 정리합시다. 약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환자분들이 먹고 있는 약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입원하고 있을 당시에 본 환자인데 한 70세 정도 되는 여성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관절이 아파가지고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정형외과 뭐 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이제 그랬던 분이죠. 근데 병력을 보니까 고혈압이 있었고 만성 콩팥병이 있었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스테이지는 4였습니다. 4. 4라는 거는 뭐냐면 그 EGFR 즉 사구체 여과율이 이제 15에서 30 사이다. 라는 겁니다. 간달간달한 거죠,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5, 엔드 스테이지 레날 디지즈. 그러니까 그 말기 신부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해 본 EGFR이 21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4가 맞죠? 15에서 30 사이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그 칼륨 수치거든요. 포타슘이라고 하는데, 요 전해질이 높으면 이제 부정맥도 생기고 뭐 그래가지고 요걸 잘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5.3이었어요. 요 정도면 이제 어펄 노말 리미트. 그러니까 이제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짝 거기에 걸려 있었고, 또 이제 빈혈도 좀 있었고, 빈혈은 이제 아마 요 만성 콩팥병 때문에 빈혈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분 제가 이제 한번 가서 면담을 하면서 환자분 지금 뭐 약 드시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뭐 약이 뭐 있는데 잘 모르고 막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만성콩팥병이 좀 간달간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진행돼서 이제 투석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콩팥 기능을 잘 보존하려 그러면은 약 용량 조절, 약을 좀 가려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뭔가 관절 쪽이 불편해서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약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런 약을 가리지 않고 먹다 보면 뭐 통증은 좋아질지 몰라도 콩팥이 나빠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엄청 했어요. 엄청 하고 제가 이제 처방되는 약도 다 조절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저한테 그냥 약봉지를 엄청 가지고 오셨어요. 저한테 이제 뭐 약을 갖다가 뭐 한 보따리 가지고 그냥 외래로, 제가 이제 외래 보고 있는데 외래로 그냥 퇴원은 예전에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외래로 가져와서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약을 좀 이렇게 가려서 먹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다라고 하시면서 약을 좀 정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실은 이제 여기서 처방받은 약이 아니었거든요, 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해도 되나 하고 그렇지만 일단 환자분이 요청하시니까 한번 약을 보자 그랬더니 이게 어떤 경우가 됐냐면요, 요런 식이었어요, 이게. 예, 좀 보이시죠? 예. 요런 약이 병원을 세 군데 다니시고 약이 이만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드시려 그러면은 거의 뭐 약이 이제 한 보따리죠.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시네. 이건 제가 좀 봐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봐드렸는데, 보시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르베잘탄 아토바스타틴.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ARB죠? 얘는 ARB고 얘는 스타틴이니까 이건 혈압약이고, 이건 혈압약이고, 얘는 고지혈증. 이건 필요하죠. 이건 필요하고, 이건 드셔도 되는 거고. 카피딜로, 얘는 이제 베타 차단제입니다. 베타 차단제. 그러니까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심장 쪽에도 좀 그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원 1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준종합병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과가 다 있는 병원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이제 뭐 처방했으니까 뭔가 근거를 가지고 처방을 했겠죠. 이건 심장약입니다. 심장약 드셔야죠. 암로디피, 이것도 혈압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ARB랑 같이 이제 드시는 혈압약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페북소스텟. 얘는 이제 페브릭이죠. 요산 떨어뜨리는 약, 요산. 예, 요산 계속 올라가 있고 통풍 발작 오면은 이거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드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ን소프라졸, 얘는 PPI죠. PPI, 양성자 펌프 억제제. 그러니까 속 쓰리고 이럴 때, 또는 뭐 역류성 식도염 이럴 때 먹는 약이고, 모사프라이드, 이건 위장관 기능 조절제, 그냥 여기저기 많이 쓰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냐, 폴리스티렌 설포네이트 칼슘. 이거 뭐냐면은 요거는 칼슘제인데요. 이 칼슘이 몸 안에 들어가면은 뭐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 포타슘을 약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잠깐 돌아가서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포타슘이 5.3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 범위긴 하지만 약간 높은 정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요걸 이제 계속 드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짜먹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드시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이 높은 정상으로 유지가 됐던 거고,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이거 안 드시면은 이제 좀 칼륨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몸 안에.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거 드셔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진통제, 여기 이제 진통제인데 이 프레가발린이라고 하는 건 약간 신경통에 작용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AP 트라마도 얘는 이제 타이레놀 성분이죠. AAP라는 거는 아세트아미노펜 해서 타이레놀 성분이고, 타이레놀은 이제 해열 작용하고 진통 작용이 있는 거죠. 항염증 작용 없고. 해서 이제 통증이 있으니까 이 진통 작용 때문에 타이레놀 드시고, 트라마돌도 이제 진통제입니다. 다른 종류의.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미 이렇게 병원 1에서 드시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계속 이제 아프고 하니까 다른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2에 가서는 이거는 척추 관절 척관병원이고, 병원 3도서의 척관병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트라마돌 처방 받았죠. 그러면 요것도 진통제죠. 이건 진통제고, 이 레바미피파이드, 이건 뭐냐면 이거는 그 위점막 보호제입니다. 점막 보호제. 이거 위장약이죠. 위점막 보호제고, 이 리마프로스트, 얘는 뭐냐면 얘는 이제 그 척추관 협착증이라 그래가지고 그럴 때 이제 쓰는 약입니다. 혈류 좀 개선, 혈관 확장 효과가 있는 건데, 척추관 협착증 환자한테 쓰면 좀 효과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어르신들 많이 아파하시고 이러면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좀 많이 좀 깔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방 받으셨는데 병원 3를 보니까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 트라마돌만 어때요? 이 AAP, 이건 타이레놀 성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로 바뀌었고, 진통제 바뀌었고, 얘랑 얘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분이 이제 만약 이 약을 다 드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트라마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이거 다 다른 색깔로 할게요. 다른 색깔로 한 번 들어가고, 여기 또 들어가고, 여기 또 들어가죠. 2번 들어가죠. 리마프로스트 얘는 2번 들어가죠. 이렇게 2번 겹치고, 얘도 2번 겹치죠. 이 위장 점막 보호제, 이거 뭐 2번 겹쳐서 먹을 필요 전혀 없거든요. AAP도 2개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요소로 쪼개가지고 다 중복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 드렸죠. 병원 1의 약은 일단 드시고, 드시는데, 이제 이 AAP 트라마돌 같은 경우에는 좀 아플 때, 지금 그렇게 아프다고 하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플 때 드시고, 이건 빼고 다른 건 다 드시고, 그 다음에 병원 2하고 3 약은 안 드시거나, 아니면은 그 둘 중에 하나를 드셔라. 왜냐, 이거 2, 3은 완전히 중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 2의 약을 먹든 3의 약을 먹든 여기서 준 요거는 먹으면 안 된다. 왜? 중복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분이, 그러면은 나는 그냥 이건 안 먹고 이건 안 먹고 여기 거를 그냥 먹겠다, 이러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요, 한 진료 시간이 한 15분 걸립니다. 15분.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딱 보면은 겹치는데 왜 겹치는 거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약의 상품명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여기다가 성분명을 적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 봉투를 가져오시면은 거기 이제 약 이름이 다 써 있거든요. 그럼 그걸 제가 다 검색해보면 이 성분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약을 그냥 보여준다, 의사한테 가서 약을 그냥 보여준다, 이러면은 약품 식별을 해야 됩니다. 식별. 그러니까 이 의사가 모든 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약이 뭐 종류가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뭐 1000종류가 뭐 10,000종류가 넘을걸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걸 전혀 모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뭐 같은 성분이라고 해도 워낙 회사마다 다르고 뭐 다 달라서 그 약을, 그러니까 뭐 되게 유명한 거 이런 거 알죠? 신지로이드 이런 건 아는데, 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이런 약들은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다 하나하나 식별해가지고 그 약의 이름을 찾아서 또 성분을 검색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이분 같은 병원 1 약은 봉투를 가져오셔가지고 요거는 쉽게 이제 성분을 찾을 수 있었는데, 2하고 3은 그냥 약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하나하나 다
약품 식별을 해가지고 그 성분명을 다시 찾아가지고 했는데 보람이 있죠. 왜냐면 다 겹쳤으니까. 이 약을 드시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약 처방을 받으면 이게 그 어떤 시점이랑 비교해가지고 DUR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딱 겹치면은 겹친다고 뜨거든요. 그래서 병원 2하고 3이 뭐 완전히 뭐 막 나가는 병원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DUR에 다 근거해서 했을 텐데 이제 이 환자분께서 시점을 좀 다르게 이렇게 간 거예요. 시점을 다르게 이제 가시고 좀 괜찮으니까 안 드시다 또 드시다 했는데 이게 약이 너무 많으니까 뭘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려서 저한테 좀 정리를 해달라고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15분 정도 걸려서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랬더니 이제 되게 고맙다고 하고 가셨어요. 이게 되게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서는 조금 보람을 느끼는데 뒤에 환자가 너무 좀 딜레이가 쭉 돼가지고 좀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 해서 좀 불만 들었는데 그래도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원들에서 약을 처방을 하면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느냐 이제 그거랑 겹치지 않게 하려는 노력 이런 게 조금 더 있다면 이런 일을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을 드시고 있다면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증상을 뭐 어떤 증상으로 와서 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이것저것 검사하고 진찰도 하고 해가지고 병을 추론하고 그거에 맞게 치료하고 딱 이렇게 이제 끝나는 잡이 이제 원래 의사잖아요. 근데 그런 분도 물론 있습니다. 아예 약을 하나도 안 쓰시고 오신 분. 근데 요새는 대부분 어디서 다 뭐 이렇게 치료를 받고 약도 다 가지고 계신 분 되게 많아요. 이미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온다 이러면은 뭔가 출발선이 다른 거거든요. 출발선. 그러니까 의사한테 정확한 그 출발선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그래야 이제 그 약이 이제 중복되지 않을 그럴 위험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그 약에 대한 환자분의 어떤 반응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잘 좀 진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 정리라는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일이 흔하게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다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막 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은 콩팥 기능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분은 그 CKD 스테이지 4 그러니까 이 콩팥 기능이 조금만 지나면은 이게 더 나빠지면 스테이지 5로 돼서 요게 이제 만약에 5로 가고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소변 안 나오고 그러면은 5 그 다음에 가로치고 HD 이게 뭐냐 투석한다는 뜻이에요. 혈액 투석. 어떤 분은 PD 이거 복막 투석. 이렇게 이제 진단명은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그 전 단계에 있는 분이라 이거는 누가 이제 이런 일을 해주지 않으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분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아시고 앞으로는 또 이거 말고도요 약국에서 뭐 또 아프다 그래가지고 진통제도 많이 뭐 사드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약 정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